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워즈입니다. 저는 이스타입니다. 저는 린스타입니다. 네, 저는 갱스타입니다. 오늘 이렇게 피디님이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지금 PD님보다 더 어색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촬영 편집 감독께서 와 서로 잘 아시는 분이. 자, 그거보다도 좋아요. 오늘 저희가 사상 최초로 저희 월가워즈 최초로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이제 일주일. 일주일 최초로 PD를 모셨습니다. 자, PD님은 우리가 갱스터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왜 갱스터예요? 제 별명이 친구들이 부르는 제 별명이 갱인데 제가 유튜브에서는 KTPD로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영어 이름이고 한국 이름은 이제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파생된 이름이 갱이고 저도 이제 스타로 합류를 하게 됐기 때문에 갱스타라는 닉네임을 다들 지어주셨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프로필에 이렇게 이름 나오지 않나요? 땡땡땡 PD? 그러게요. 굳이 이름을 네. 그렇게 이름 비밀인가요? 이름 좀 비밀? 경력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네. 신비주의 전략을 쓰려고 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는 김경윤 PD가 김경윤이라서 김경윤이다 보니까 네. 갱 이렇게 불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타니까 갱스터로 네. 한번 계속 우리와 활동해 주실 거죠? 오늘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출연하고 이런 거 아니시죠? 에이, 풀이 안 아니겠죠. 달리는 한데. 악플 네. 아니 근데 정말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김경윤 PD 어떤 분이냐 많이 궁금들 하셔서 저희가 직접 초대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김 PD와 함께하는 갱스터. 자,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뭘 해볼 거예요 이제? 네, 일단 오늘부터 저희가 준비하는 코너는 쓸피셜. 쓸피셜. 무슨 뜻인가요? 뇌피셜이라는 단어. 뇌피셜. 아시죠? 네네. 이 뭔가 머릿속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는 건데 그게 이제 쓸데없는 게 아니라 나름 쓸모있는 뇌피셜을 한번 펼쳐보자 하는 의미에서 쓸피셜이라는 코너를 오, 준비했습니다. 쓸모있는 뇌피셜, 쓸피셜. 좋습니다. 쓸피셜. 자, 쓸피셜. 그래서 저희가 사실 투자를 할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무엇을 하고 돈을 얼마나 벌고 그래서 PER이 얼마고 PBR이 얼마고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기업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존재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기업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벌게 만드는 시대적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 환경을 한번 읽어보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좀 느껴보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쓸피셜 에피소드 1.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려운 얘기 하는 시간 아니고 그냥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위켄드 섹션이 있어요. 그냥 사람 사는 얘기 다루는 섹션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안한 스토리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절대로 공부한다는 생각 안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조곤조곤 말 잘한다. 그러게요. 좋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누구부터 하실래요? 이스타. 네, 나부터? 좋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이스타님 거요. 일단 제 거는 재미는 없어요.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저 이거 보고선 이런 딱 보자마자 진짜? 이랬어요. 뭐냐면 그 의사들이 요즘에 집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쳐온대요. 자꾸 집에서 다친다는 거예요. 막 손목 삐고 발목 삐고 뭐 목에 신경통 생기고 아마 이거 그 기사의 첫 화면을 그림을 그냥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이 그림이에요. 그냥 집에서 계속 공사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뚝딱뚝딱 인테리어. 하면 인테리어를 자꾸 집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다쳤는지를 보니까 이게 논문이 또 있더라고요. 논문까지 나왔어요? 그 지난 11월 연구인데 의학 저널 가운데 인저리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 의학 저널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집에서 다치는 사람이 28%나 되는데 그게 팬데믹 이전에는 한 14% 정도가 됐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막
집 수리하고 공사하고 뭐 마당 가서 뭐 하고 하면서 계속 다치는 거예요. 네. 그게 거의 한 2배나 됐다는 거지.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떨어져서 다친 사람이 30%가 넘어요. 어디서 떨어져?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데 있네? 어디서 떨어진대 자꾸. 어. 그게 한 3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집을 리모델링하고 하려면은 막 천장도 보수해야 그쵸. 되고 하니까 아, 맞아요. 사다리. 사다리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것도 문제인데 네. 이제 사람들이 그 팬데믹 때 그 집에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집을 하나의 짐처럼 그러니까 체육관처럼 방 하나를 꾸미는 거죠. 그쵸, 그쵸. 예, 방 하나를 꾸미기 위해서 막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로 다쳐. 근데 사실 운동기구도 되게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안전한 구조 설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운동하다 또 다쳐. 계속 다쳐. 사람들이 계속 다치면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팬데믹 때는 일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리모델링하고, 집을 체육관처럼 쓰고, 그리고 집을 체육관처럼 쓰는데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지 못해서 네. 거기서 운동하다 다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쳐온다는 건데, 그 다음에 연결된 이들이 직접 연결시킨 건 아닌데, 그 다음 기사가 또 재밌었어요. 뭐냐면, 제목부터가, 이제 굿바이 회의실, 헬로우 집 리모델링. 그쵸. 트렌드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때만 사람들이 그렇게 그럼 집 공사를 해서 다쳤고, 이제는 정상화됐기 때문에 안 다칠 거냐. 그런 거보다는 사람들이, 재택근무가 이미 익숙해졌고, 그렇죠. 기업들도 이 재택근무를 통해서도 생산성이 난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집에다가 그냥 회의실을 만들지, 굳이 뭐하러 너희가 출근을 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기사에서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어떤 은퇴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이 기사는 은퇴 부부인데, 이 라바브 부부라고 해서 30년 동안 각자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부부예요. 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이사를 11번이나 왔다 갔다 했대요. 막 30년 동안. 30년 동안. 여기서 살다 저기서 살다. 근데 이사할 때마다 집을 리모델링 한 거지. 근데 리모델링에 이제 전무가가 됐어.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제 11번. 은퇴를 하고 나서 이걸 업으로 삼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하는 딱 한마디가 저는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노년이 됐잖아요. 은퇴 다 하셨잖아. 네, 그렇죠. 다 하셨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인생을 비행기와 회의실에서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와.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럼 비행기를 출장으로 탈래. 그리고 너가 회의를 한번 하기 위해서 직장을 나갈래. 거기서 허비되는 시간을 내 삶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이거 느끼시는 분들 아마 많을걸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느끼실 텐데 비행기는 여행을 위해서 타야지. 그렇죠. 회의실은 내 방이 예쁜데 주무를 하면 되지. 진짜 맞는 말이야.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이야기가 왜 와닿았냐면 사실 요즘에 작년 한 해 동안 언택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떠오르고 네. 사실 본인들이 돈 버는 것에 비해서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당연히 주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네. 없지.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정상화되면 네. 이건 더 이상 그쵸. 끝나는 건가? 라는 고민 갖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혹은 이런 그 시대적인 환경을 봤을 때 그냥 집에서 일하는 건 그리고 집에서 활동량이 늘어나는 건 그냥 큰 트렌드 같아요. 딱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때요? 저도 공감을 해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퍼시스라는 종목이 또 가구, 급등을 많이 네. 했잖아요. 와, 근데 국내 주식까지 잘 알아. 이제 그게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화상 회의를 앞으로 집에서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가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거다. 이런 리포트가 올라왔어요. 일반인들도. 그쵸? 그쵸. 일반인들도.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예쁘게 꾸며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쁘게 꾸미면 또 그 공간에 내가 계속 있고 싶고 그쵸. 맞아요. 그런 게 저는 그냥 이제 일상화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친다는 거는 네. 좀 안타깝네요. 아니, 이제 공사 다 끝났으니까 안 다치겠죠. 다 공사할 거 다 했잖아요. 예. 어떤 기사를 갖고 오셨죠? 저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지고 온 기사고, 이거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는 사실 백신 접종률이 지금 아직 한 2% 되나요? 지금 국내가? 아직 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일찍이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 또 지금 모멘텀이 막 붙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접종률이 엄청 빨라졌대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맞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백신 접종을 이미 맞은 사람들도 슬슬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어떤 일상을 누리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그렇죠. 직장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이야기랑 모순되는데? 회의실 가야 되고. 출장 가고 직장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도 좀 나오기는 네네. 해요. 비행기 탄다는 얘기가 네. 나오긴 하는데, 참, 백신 맞으면은, 진짜 우리한테는 약간 되게 먼 이야기 같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네. 백신 언제 맞을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백신 맞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두 분? 저는 일단 여행 너무 가고 싶어요. 네. 저도 여행이죠. 네. 두 분 다 저 여행. 진짜 전 동남아. 동남아? 동남아 진짜 꼭 가. 동남아 되게 좋아하니까. 왜 동남아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베트남 다낭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베트남 다낭을 몇 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몇 년 내내 여름 휴가마다 베트남 다낭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가 내 집처럼 편안해.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알아. 베트남어를 못해도 괜찮아요? 예, 베트남어 못해도 되던데? 그렇구나. 예. 뭐, 여행이죠, 여행. 그렇죠. 두 분 다 여행을 네. 다녀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실 아직 여행까지 다니기에는 환경이 좀 안 되잖아요. 네네. 그 나라 이제 사람들 백신 못 맞은 문제도 있고. 맞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미국 안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오. 조금 그런 공개를 약간 스닉픽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예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제 백신을 맞은 친구들로부터 받는 문자 내용으로 네.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야, 믿지 못하겠지만 나 지금 비행기 타고 있다. 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네. 친구가. 그리고 또 야, 나 지금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차 탔어. 뭐 이런 내용의 문자들이 그러니까. 친구한테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 와닿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한참 코로나19 심할 때요. 식당 안에서 취식이 완전히 금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살던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는 식당 안에서 앉아서 밥 먹는 게 그냥 완전히 금지였어요. 그래서 그 또 하나 문자를 보낸 게 보면은 야, 나 지금 식당에 앉아서 밥 먹고 있어. 웨이터가 메뉴판 갖다 줬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와, 눈물이 날 지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문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면서 야구장도 오픈을 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도 스포츠 경기 그 관객들 가나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네. 그 야구장의 경우에도 첫 번째 개막전 때 3분의 1 정도의 관객만을 받아서 야구장 맞아요. 오픈했었거든요. 맞아요. 정확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I'm at the ballpark 이러면서 야, 나 야구장 왔어.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키면서 그런 관객들이 있는 그런 사진들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자랑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들이잖아요. 그쵸. 되게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뻔한데 그게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짜릿하다는 거죠. 너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일상이고 이 글쓴이가 여기서 하려는 얘기가 약간 이런 것들 정말 사소한 그 일상으로의 회귀가 되게 희망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Guess what? 야,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딱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글쓴이가 What?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싱거운 대답이긴 한데 나 오늘 사무실에 출근했어. 이야. 이렇게 말을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죠. 우리는 방송국이다 보니까 이제 매일같이 출근을 해서 그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맞아요. 진행하고 매일 출근을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재택근무를 상당히 오랜 시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무실에 온다는 거 예전에는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사무실 출근이 지금은 너무 막 감격스럽고 설레고 그런다.
얘기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가지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대요. 뭐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막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자기가 first time I've 땡땡땡 in a year 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first time in a while announcements라고 네. 부른대요. 그러니까 정말 한 1년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걸 인증하면서 올리는 그런 유행 같은 게 돌고 있나 봐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제 가령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뭐 정말 오랜만에 막 진짜 자기가 좋아하던 라운지 바에 딱 가서 칵테일을 한 잔 마시고 친구들이랑 네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줌으로 이제 만났던 이제 그 신입사원들 실제 한 번도 못 봤던 네네. 신입사원들을 이제 드디어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서 실무를 이제 영접하고 네. 뭐 이런 소소한 썰들이 소개가 되고 그러고 있어요. 보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마시긴 마시니까 뭐 많이는 안 마셔요. 네. 많이 못 마시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게 아마 작년 10월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10월인가 9월쯤인가. 네, 9월 정도? 네. 그래서 제가 거리두기 강화되기 직전날 저는 몰랐어요. 강화되는지. 전날 밤 11시에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오. 가게 그 호프집 사장님이 네. 잘 오셨다고 내일부터 영업 안 한다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서 그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3월엔가 아마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전 뭐 그 중간에는 뭐 아기 키우고 뭐 집에 뭐 하느라고 술 못 마셨지만 딱 2단계 내려가고 나서 7시부터 9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아, 진짜. 그러니까요. 반년 만에 너무 2시간 술 마신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물론 9시에 딱 끝나고 지금 10시까지지만 네. 9시에 딱 끝나고 뭐 집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사람들 맞아요. 사이에서 와.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그 예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어쨌든 그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들이. 그리고 글쓴이가 또 강조를 해요. 아직은 물론 조심해야 하는 단계가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사소한 일상들로 복귀하는 순간들이 너무 설레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되게 약간 따뜻하고 귀여운 썰을 푸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 했던 행동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지금 떨어져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네네.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지만 이제 대부분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고 계신 직장인 분들 많은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모님도 한 번도 못 뵀대요. 아, 맞아. 1년 넘는 기간 동안. 근데 1년 만에 부모님 댁에 가서 백신을 맞은 엄마, 백신을 맞은 아들이 정말 1년 만에 만나서 서로 포옹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 포옹이라고 하는 포옹 문화가 한국에서는 조금 그 잘 없지만 그쵸. 미국에서는 네. 이 포옹, 사람과 사람 간의 포옹이라고 하는 게 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좀 되게 문화예요. 이 포옹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약간 특별한 문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캐주얼하게 이렇게 서로 많이 안아주는데 엄마를 1년 만에 안고 할아버지를 1년 만에 안아드리고 또 옆집에 강아지도 이제 바이러스 숙주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강아지마저도 못 안고 있었는데 옆집 강아지를 1년 만에 안아주고 이야.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분이 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기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정말 몇 년 동안 부모님 등쳐먹고 살았던 못난 아들이 뭐가 이렇게 예뻐서 나를 이렇게 예쁘게 참고 견뎌줬는지 정말 내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거를 이번 계기로 너무 반성할 수가 있었고 돌아볼 수가 있었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소원했던 관계에 대해서 훨씬 소중하게 느끼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지금 이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진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못 만나고 있고 또 진짜 가고 싶은 곳, 두 분 여행 가고 싶다고 네. 했는데 진짜 가고 싶은 다낭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가고 싶은 곳들 못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자기가 각자 살아가는 어떤 반경 안에서 스트레스는 쌓여가는데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는 또 아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힘든 시기, 다운타임을 겪고 있는 만큼 나중에 사소한 것들로부터 얻는 행복이 엄청 커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장도 침체기가 있으면 이렇게 극복하는 그 그쵸. 시기가 있는 네. 거고 또 우리 주식도 종목들도 크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연결된다고?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또 수익률이 크게 팍 오르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어떤 사이클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든 우리- 만큼 나중에 네. 너무 음.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린스타는 아침마당에 보내야 되겠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와 이거 굉장히 마음 따뜻해졌어요. 아니 근데 그 혹시 두 분은 네. 아까 얘기했던 1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뭐 해봤다라는 게 그 과거형이고 나는 이거 꼭 하고 싶다. 뭐 1년 만에 처음으로 난 이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저는 네. 마스크 좀 벗고 싶어요. 아, 나 마스크 맞아요. 벗는 순간 오면 진짜 인정. 행복할 것 네. 같아. 진짜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진짜 와. 진짜 네. 인정입니다. 혹시 진짜. 뭐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여행도 괜찮은데 네. 뭐 이게 음. 되게 소소한 거 있잖아. 음. 뭐가 있을까? 저는 SNS에서 본 글인데 네. 저도 살짝 공감했어요. 아주 많이는 아니고 살짝 공감한 글인데 뭐였냐면 이제 너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정말 하기 싫었던 회식마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미쳐버린 것 같다 드디어 하면서 회식 가고 싶다. 뭐 재미없는 부장님 건배사 듣고 싶다. 맞네. 이럴 와, 정도로 그러네. 좀 아. 회식조차도 그리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부장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고요. 네. 아니고요. 네. 부장님 사랑합니다. 아 근데 저도 근데 이것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입사를 코로나 중에 입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네. 저는 맞아요. 지금 제가 24이니까 여기가 첫 직장이에요. 근데 첫 직장에 들어오자마자 하필이면 되게 안 좋은 시기였어가지고 뭐 회식을 할 기회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신입사원 때는 그런 직장 로망 그쵸. 있잖아요. 그럼요. 막 선배들, 후배들 다 같이 이렇게 뭔가 회식 자리도 있고 재미있게 어떤 결합하는 그런 그치, 시간도 그치. 가지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못 가진 거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그러네. 커요. 그러네. 그러면은 그리 린스타는 딱 이 내가 1년 만에 정말 해보고 싶은 1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거 회식. 아 그건 근데 또 두분 아니죠. 다 그건 또 아니죠. 그건 또 아닌데. 아니 그거 되게 이쁨 받을걸요 우리. 아 그래요? 농담입니다. 네. 좋아요. 네. 얼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재밌다. 이것도 되게 재밌네요. 재밌어. 그리고 그러니까요. 따뜻해서 좋았어요. 아, 네. 따뜻한 감사합니다. 얘기가 좋네요. 네. 다음으로 이제 갱스타 PD님의 기사를. 갱스터의 무게감이 네. 막중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기사는 아마존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보통 이제 빵이라고 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뭐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좀 상당히 생뚱맞았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뭐냐면 헤어살롱을 오픈한다고 해요. 아마존 미용실. 아마존. 네, 그쵸. 아마존 미용실이죠. 아마존 미용실. 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런던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네, 3개 지점 정도를 오픈한다고 하는데, 하이테크 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미용실에 가면 거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 거울이 AR, 그러니까 증강현실 거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앉으면 이제 미용사분이 오셔서 네. 어떤 스타일로 하실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뭐 책 같은 거 보여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거울에 앉으면은 이제 내 머리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증강현실로. 아 그러니까 그 네. 스타일링이나 뭐 염색 색깔이 가상으로 뜬다는 그쵸.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스타일까지는 아니고 색깔까지. 아. 염색 색깔까지. 네. 스타일도 되면 좋을 텐데. 네. 네. 되게 좋은데요? 저 같으면 가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쵸. 내가 뭐 노란색 머리로 염색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나한테 어울릴지 모르겠어. 그쵸, 그쵸. 근데 이거를 증강현실로 AR로 비교를 해보면 안 어울리네. 이번 색은 빠른 망한 걸로. 포기, 네. 그 색은 안 하는 그쵸. 걸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험을 안 해도 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일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잡지로 많이 미용실에서 이렇게 뭐 시간 보내라고 주는데 그것도 이제 태블릿으로 대체가 돼서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하이테크 살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기술이 많이 들어간 미용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컷이나 뭐 펌이나 이런 원래 미용실에서 하는 서비스들은 당연히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헤어 관련 제품들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QR코드를 찍어서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아마존 아이디로 인해서 청구가 되는 겁니다. 역시 아마존이 장사를 잘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아마 아마존 고라고 하는 그 마트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물건을 그냥 갖고 나가면 나중에 자동으로 내 아마존 아이디로 청구가 되는 방식을 채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이 아마존 헤어살롱에서도 그런 방식을 좀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베타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 직원들만 이걸 좀 테스트를 하고 있고 아직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는 오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뭐 아마존 측에서는 이게 좀 산업과 신기술이 융합된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늘 그 전통적인 서비스를 영위하던 집단에서는 반발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산업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역시나 개인 헤어샵을 운영하는 그 사업주들은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마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했을 때 돈 많이 벌지 않았냐. 왜 우리의 밥그릇까지 뺏어가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원래 하던 일이나 해라. 이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요. 헤어샵 같은 경우는 사실 비대면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분야잖아요. 뭐 머리를 직접 잘라줘야 네, 맞아요, 된다거나 맞아요. 뭐 감겨준다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헤어샵은 비대면 기술이 아니고 사람 간의 그 인터랙션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존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생뚱맞다고 느끼셨어요? 아마존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직구할 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냥 그쵸. 정말 만물상 같은 그런 곳인데 헤어샵을 아마존이 어떻게 할까? 아니, 뜬금없지 그쵸?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아까 증강현실 있잖아요. 네. 전제로 일단 깔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영국에 1호점을 오픈을 했고 2호점은 아직 오픈할 생각도 없대요. 그러면 1호점 하나예요? 그러면 1호점 하나에 그 미용실 고객이 헤어 고객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아마존에게 돈이 될 것인가? 근데 사실 모여봐야잖아요. 그쵸. 한 공간에 모여봐야 얼마나 많이 모일 수가 있겠어요. 아마존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전 세계, 그러니까 영국,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몇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뭐 머리 색깔 한번 바꾸는 거 증강현실 경험해 보겠다고 한 번 오지 그 두 번 올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다 뭐 QR코드는 여기저기서 많이 쓰잖아요. 뭐 그렇게 특이한가? 거기에다가 저는 이건 있었어요. 엘레나 라바근이라고 해서 지금 그 영국 미용실에 그 스타일리스트가 어마어마한 분이래요. 40년 경력인데 그분이 칸 영화제 헤어 담당을 하셨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그 칸 영화제랑 하나 더 있는데 파리 패션 위크 헤어 담당.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분이세요. 가야지. 아마존 살롱은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아마존 때문에 갈 거냐? 아니면 엘레나 라바그니 때문에 갈 거냐? 그분 때문에 가는 거죠. 그분 때문에 가냐? 그럼 도대체 아마존은 이걸 왜 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계속 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아마존 살롱 너무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아마존이 그 뷰티 산업에 진출하려는 초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존 프로페셔널 뷰티 스토어라고 하는 온라인 스토어가 존재를 해요. 최근에 만들었어. 네. 근데 이거는 B2B 사업이에요. 일반 개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자 번호를 넣어야지만 거기에 온라인 스토어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 있다 보니까 분장실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렇죠. 스프레이 하나 사러 가기 위해서 발품 엄청 팔아요. 그러니까 맞죠. 마땅한 그 뷰티 전문 용품을 살 수 있을 만한 마땅한 쇼핑몰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걔네도 그렇고 제가 공식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오프라인 좀 잘 갖춰진 뷰티 전문 매장이 있대요. 그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거. 근데 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 대형 브랜드에 속해 있대. 그럼 제품군이 되게 한정적인 거예요. 그쵸. 가격 비교도 안 돼. 비싸.
그 비싸죠. 제가 좋아하는 그 헤어스프레이 요만한 거 있거든요. 그게 1,000원짜리인데 그거 인터넷으로 사면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비싸게 팔아. 왜냐면 그 한 군데에 쇼핑몰이 없기 때문에 다 제각각 사서 유통하고 제각각 사서 유통하고 다 개별 사업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미용 산업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본인들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과 비용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 아마존이 깨보겠다. 되게 좋은 아이템인데요. 깨보겠다고 들어간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미용 산업 특히 미용실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반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네요. 훨씬 더 싸고 결론적으로는. 좋은 물건을 훨씬 더 쉽게 음. 하루 배송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 하나도 배송해 준대. 그럼 좋은 거예요. 대신 안 좋은 사람들은 그 미용 용품을 뷰티 용품을 도매 소매로 그쵸. 하던 유통업자들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렇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저는 그걸 보면 그 뒤편에 있는 이 미용 용품 우리는 쇼핑 진짜 쉽게 하잖아요. 손가락 한 번이면 되는데 네. 뷰티 산업에 계시는 특히 그 뷰티 용품을 사고 파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했대요. 그거 아마존이 깨보겠다고 들어간 취지처럼 아, 근데 보이더라고요. 그 취지가 진짜 명확하고 제가 보기에는 고객군이 확실히 그쵸. 확보가 될 것 네. 그러니까, 같은 네.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스타께서 이렇게 네. 뭔가 딱 아마존 살롱을 보고 아 얘네가 돈도 안 되는 거 할 리가 없는데 하면서 막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보신 맞아요. 그 이런 게 진짜 뇌피셜이죠. 그러니까요.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상은 현상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뇌피셜이니까 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이게 틀릴 수도 있어. 근데 그렇죠. 어쨌든 공식 블로그상에서 명확하게 나왔던 한마디는 뭐냐면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스페셜 그러니까 아마존 프로페셔널 뷰티 스토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아마존 살롱을 론칭했다라는 거 한마디로 딱 나오거든요. 그건 틀린 건 아니야. 요거까지 팩트. 네. 그 나머지 이야기 다 뇌피셜.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러게요.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특히 우리가 우리 기사로 볼 수 없는 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매주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그냥 뭐 주가가 올라갔고 기업이 뭐 관심을 많이 받고 이런 것들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면 여기에서 어떤 기업들이 진짜 여기에 속해 있는지를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눈이 자랄 네. 것 같습니다. 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슬피셜 첫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셀피셜에서 어떤 얘기 듣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지고 올게요. 저희가 재밌는 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